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8강전 일정이 시작됩니다. 8강전 4경기 그리고 4강전 2경기, 결승전과 3위 결정전 2경기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아주 빅매치가 6경기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월드컵은 역사적으로 8강전이 가장 재밌습니다. 결승전은 워낙에 치열하고 팽팽하고 긴장감이 넘치고 선수들의 체력도 저점이다 보니까 조금은 신중하게 경기가 펼쳐지죠. 준결승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승부가 펼쳐지다 보니까 공격적인 축구, 공격적인 전술을 쓰기가 어려워요. 다만 8강전은 가진 모든 것들을 최정점의 기량과 조직력으로 꺼낼 수 있죠. 강팀들도 조별리그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호흡도 잘 맞고 팀으로도 잘 뭉쳐있는 데다가 조별리그 3인차전과 16강전을 거치면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8강전이 대진표도 좋고 경기 내용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그런 가운데 8강전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빅매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새벽 4시 엄청난 경기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월드컵 클래식 매치가 펼쳐집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두 팀이 만날 때마다 명승부가 펼쳐졌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에서도 만난 팀들인데다가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모두 월드컵 결승 경험이 많은 팀들이에요. 아르헨티나는 2회 우승, 네덜란드는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어찌됐거나 공격적인 축구, 재능 있는 선수들이 풍부한 유럽과 남미의 강호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보면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유럽팀 간 대결도 큰 관심을 모으지만, 유럽과 남미의 대결 중에는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보다는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경기가 더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카타르 현지 시간으로는 12월 9일 밤 10시에 열리는 야간 경기고, 한국 시간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합니다. 우선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의 승부 예측 8강전 대진 상황을 살펴보면요,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는 브라질이 68.8%로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팽팽한데요,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44.2%로 유리하고 무승부 28.7%, 네덜란드 승리가 27.1%인데 이 무승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무승부는 결국에는 정규 시간뿐 아니라 연장전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인데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바로 승부차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점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탈락시키면서 16강전 유일하게 이변을 만든 주인공 모로코가 포르투갈과 경기하게 되는데,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55.8%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4강 진출 확률이 가장 낮은 팀은 11.6%의 크로아티아이고, 모로코는 18.8%로 두 번째로 낮은 팀입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도 접전인데, 이 경기는 승리 확률 팀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기로 어떤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지난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가 40.3%로 가장 유력하고, 잉글랜드가 32.4%, 무승부 가능성 27.3%이니까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에 이어 이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도 승부차기로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분석력이 뛰어난 매체 디 애슬레틱의 아르헨티나 네덜란드전 프리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실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센터백인 판다이크나 공격 라인의 각포라든지 데파이 같은 선수들인데, 오른쪽 윙백인 둠프리스를 대표 얼굴로 내세웠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밀어내고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한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리오넬 메시가 스타맨으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일단 양팀 선수단 상황 살펴보면, 루이 판할 네덜란드 감독은 현재 월드컵을 치르면서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덜란드가 현재 부상 이슈 없이 풀핏으로 경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대회 전에 부상이 있었는데 조별리그를 거치면서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노가웃 스테이지에 맞춰서 16강 8강에 맞춰서 몸 상태를 100%로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8강전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고요, 네덜란드는 3백 수비에 믿음을 갖고 있는데, 대회 초반에는 더리흐트, 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서 다시 한번 경력의 전성기를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네덜란드 대표팀의 3백 라인에서는 조금은 조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이선 아케 선수가 활동력이 좋고 빠르다 보니까 왼쪽을 담당하고, 판다이크가 중앙, 오른쪽에 더리흐트가 갔을 때 속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약스의 유리엔 팀버 선수가 오히려 신임을 받고 넓은 커버력과 윙백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때문에 선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리흐트가 후보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부상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벤투스의 베테랑 윙어인 앙헬 디마리아입니다. 디마리아가 호주와의 16강전에 결장했는데요,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은 디마리아가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 당시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8강전 출전 역시 부상 차도로 봐야 한다며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호주와의 경기에는 알레한드로 파푸 고메스가 디마리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출전을 했고 준수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디마리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전력은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예상한
가능한 선발 명단 보면은 네덜란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노페르트 골키퍼가 골문 지키고 팀버, 판다이크, 아케가 3백입니다. 좌우 윙백으로 둠프리스와 블린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더룬과 더용인데요. 더용이 미드필드에서 조율을 맡고 더룬이 많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커버해주죠. 그리고 블린트는 수비적인 레프트백으로 여겨졌는데 굉장히 공격 가담과 크로스 패스도 잘하고 문전 침투까지 잘해주면서 수비 안정감 플러스 공격 가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프리스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피지컬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비 클라센이 공격형 미드필드로 투톱을 지원하는데 각포 선수가 대회 초반에는 공미로 뛰다가 지금은 너무나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스트라이커 자리로 올라가서 데파이와 호흡을 맞추는데 데파이가 조금 더 문전에 가깝게 움직이고 각포는 2선에서 클라센의 옆자리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1, 2선으로 오가는 자유인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3-1-2 포메이션인데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골문 지키고요. 포백 라인은 나우엘 몰리나와 로메로, 오타멘디, 아쿠냐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엔소 페르난데스,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패스 능력과 커버 능력과 조율 능력까지 다 보여주면서 최고의 미드필더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선수가 두 센터백 앞에서 경기를 이제 끌어가고 데폴과 마칼리스터가 메짤라 자리인데 이 선수들이 수비 가담도 해주고 측면도 커버해주고 슈팅도 때리고 패스도 뿌리는 정말 전천후 육각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디마리아, 알바레스와 공격 라인을 구성한다. 디마리아가 이번 경기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메시는 프리롤이에요. 2선과 측면을 마음껏 오가면서 또 가운데로 침투해주고 알바레스도 전방에 머무르는 것만 아니라 측면과 전방 2선을 많이 움직이면서 라우타로에게 기대했던 그런 활동력에다가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고 디마리아도 이 선에서 메시와 역할을 바꿔가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무정형의 축구를 한다. 공격 라인이 실수 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에슬레틱의 프리뷰를 살펴보면 두 팀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 모두 최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리오넬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호주와의 경기 아르헨티나가 잘했고 특히 메시가 잘했지만 8강전에도 메시가 이렇게 잘해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네덜란드가 메시를 잘 묶어버린다면 아르헨티나가 고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덜란드는 미국을 상대로 골문에서 무자비했다. 경기를 지배한 건 아니지만 효율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어찌됐거나 양팀 모두 기회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팀의 결정력이 좋으냐 기회를 잘 살리는 팀이 4강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양팀 모두 경고 트러블이 있긴 한데요. 아르헨티나는 몬티엘과 아쿠냐 두 풀백이 경고 한 장씩을 받고 있어서 한 장 더 받으면은 4강전에 뛸 수 없습니다. 몬티엘은 주전이 아닌 상태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덜란드도 수비 라인에 더리흐트, 아케 그리고 미드필더 쿠프메이너스와 프랭키 대용이 경고 한 장을 갖고 있는데 더리흐트는 주전에서 밀려난 상태, 쿠프메이너스도 현재 닭주전은 아닌 상태인데요. 아케와 더용이 경고를 받을 경우 4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의 승부 예측은 닐슨의 그레이스 노트라는 모델, 경기의 세부 지표, 상성 그리고 흐름 모든 그 경기 관련 데이터를 다 넣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가깝게 승부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아르헨티나가 43%의 승리 확률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무승부 29%, 네덜란드 승리 28%니까 아르헨티나가 결국에는 120분 안에 승부를 못 내고 승부차기로 경기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런 가능성까지 봤을 때는 6대4다. 아르헨티나가 58%, 네덜란드가 42%의 4강 진출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조금 유리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각 다양한 매체들의 승부 예측 하나 살펴볼 텐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1대1로 결국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4강팀을 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을 3대1로 꺾고 8강에 올랐다. 1994 미국 월드컵 8강전 당시 우승국 브라질에 3대2로 졌던 네덜란드는 2014년 그리고 2010년 월드컵에서 3위, 2위를 차지했고 이번에는 우승을 원한다. 아르헨티나는 토요일 호주와 경기 막판 공포에서 살아남아 2대1로 승리해 8강에 진출했다. 1986년 월드컵 우승 이후 두 차례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이후 3번이나 8강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준결승에서 네덜란드의 승부차기로 승리했다. 월드컵에서 5번 대결했다. 당시 4강은 0대0이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양상의 접전이 될 것이며 또 한 번 승부차기를 볼 수도 있다. 다음은 스포츠몰의 승부 예측인데요. 스포츠몰 역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2대2로 난타전 끝에 비기고 승부차기로 4강 진출팀을 가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축구의 신들은 루사일 경기장에서 풍부한 공격 재능, 번개같이 빠른 역습 능력을 갖고 있어 0대0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점유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무승부는 월드컵에선 흔한 일이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크로아티아나 브라질을 4강에서 만나기 위해 승부차기 능력에 기대해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로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90미닛은 그래도 아르헨티나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대0으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파날 감독이 경고한 부분, 메시가 강점이지만 맥시가 약점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짚었어요. 네덜란드 대표팀은 고국에서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판할 감독은 분개했다.
네덜란드는 결과를 내고 있다. 71세의 전술가 판할은 미국전에 상대의 약점을 무자비하게 활용했다. 무엇보다 양 윙백이 골을 넣고 있다. 판할 감독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강점인 리오넬 메시가 네덜란드가 노릴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암시하며 메시의 수비력 부족을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 나라가 8년 전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 판할 감독이 네덜란드의 감독이었는데 그때 네덜란드는 수비에 집중했고 메시가 좋은 모든 장면을 만들었다. 메시와 아이들은 당시 120분 무득점 후 승부차기에서 네덜란드를 이겼고 이번 경기도 타이트하지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판할 감독이 8년 전에도 메시와 아이들에게 졌고 이번에도 잘 준비하겠지만 결국에는 못 이기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메시를 공략해서 공을 뺏고 혹은 메시가 수비를 가장 안 하는 그 부분들을 공략해서 수적 우위를 역습할 때 가져가고 거기서 우리가 골을 넣겠다. 특히 윙백 축구를 하면서 수비할 때도 숫자가 많고 공격할 때도 숫자가 많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메시가 공격만 하는 반쪽 선수니까 우리가 수적 우위로 더 많은 선수를 공주변으로 몰아넣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것인데요. 과연 판할 감독의 계획대로 이 경기가 될지 사실 월드컵 현장에서 여러 기자들,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덜란드가 아르헨티나를 잡는 이변도 나올 수 있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 역시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강력한 선수단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네덜란드를 상대한 적이 있다. 리오넬 메시는 올해 그의 마지막 월드컵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인 이 경기에 최고의 상태를 보일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1년간 성장해왔고 이 경기에 젊은 선수들과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잘 섞여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년 넘게 국가대표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선수들이 모여있고 이 경기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할 것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정규 시간 내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난 1년 동안 리빌딩을 잘했지만 아르헨티나는 거의 같은 멤버로 2년 동안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호흡에서 아르헨티나가 앞설 것이다. 게다가 메시가 있다. 메시가 마지막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접전이겠지만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도 비슷한데요. 지금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가 가장 크게 엇갈려요. 크로아티아 승리 평균 배당률 8.90배, 무승부 4.95배, 브라질 승리가 1.36배입니다. 8강에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브라질에게 쏠려 있고요. 모로코와 포르투갈도 모로코가 돌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1.68배로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모로코는 5.51배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팽팽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승리 그래도 조금 배정률이 높아요. 어렵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승리 3.54배, 무승부 3.12배, 아르헨티나 승리 2.24배인데 3.12배라는 무승부를 봤을 때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는 잉글랜드 3.04배, 무승부 3.25배, 프랑스 2.42배니까 이 경기는 프랑스가 우세하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규 시간 안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보다는 잉글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있고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은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또 카타르 월드컵 특히 이변들이 많은데 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남은 경기들 우승팀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